네, 어제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폭락을 겪었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하면서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워낙 커서 시장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은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 오른 2,500선을 지켜냈고 코스피가 6% 올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그야말로 어지러운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또 하루는 크게 떨어지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인데요. 오늘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한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이번에는 매수가 너무 심하다, 선물 부분에서 너무 많이 빠르게 사서 올라간다 해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루 전날 주가 폭락세가 진정됐다는 면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한국, 대만, 일본 다 같이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현재 주가의 변동성은 완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1929년 대공황 때라든지 또 그 밖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보면 하루 떨어졌다가 그 다음 날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또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낙폭이 크구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주식에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심리 때문에 들어오는 이른바 반발 매수 심리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라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4,518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이 정도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고 저가 매수를 한 셈인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또 기관들, 현재 집단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정권회사 등에서도 오히려 팔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폭락세가 진정됐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등은 좀 했지만 아직 혼돈의 불씨는 살아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짚어주신 것처럼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코스피 지수가 어제 하락분이었던 8.7%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바로 지금 지적해 주신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가 크게 생기다가 그래서 매수 사이드까지 발동이 됐는데 이후 힘을 조금 잃는, 그러니까 반발을 하면서도 힘이 좀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가 어저께는 10%가량 떨어졌는데 오늘은 상승세가 삼성전자의 경우 1%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은 경기 침체 불안감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기술 결함이 있다, 또는 인공지능이 좀 현재 지금 과대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품 논란이 있는데 그에 따른 반도체 직격탄이 한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 경제,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세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야 우리 증시도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시아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특히나 어제는 이제 사상 최대 낙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예, 지금 일본 증시가 가장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일본 증시는 하루 전에 12.4%나 떨어져서 최악의 블랙 만데이 악몽을 시연을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우리는 3.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일본 증시는 10.2%나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도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일본은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악재, 경기 침체라든지 반도체 이런 미국 악재가 주로지만 일본은 거기에다가 일본이 최근 금리 인상을 한 데 따른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라는 이 문제, 또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엔화가 급격한 강세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엔화 강세가 좀 진정이 됐고 일본에서 그 근로자 임금 지수, 실질 임금 지수가 정책 당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거시경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예. 이런 요인들이 가세를 하면서 일본 증시가 우리보다 크게 올랐지만 그러나 하루 전에 낙폭이 더 컸고 그 낙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여전히 못해요. 그래서 일본도 아직까지 그 정권시장 불안정의 폭탄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는 분위기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7월 비제조업 PMI가 51.4%로 예상치를 웃도는 등 이런 경기 확장 신호를 보였는데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요? 예, 지금 한국 증시나 대만 증시, 도쿄 증시가 그나마 이래 올라갈 수 있던 요인은 반발 매수도 있지만 바로 미국에서 나온 PMI라는 지수, 이게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예. PMI라는 게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서 기업에서 구매, 물건을 원자료 같은 걸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 경기를 제일 많이 반영하는데 지난주부터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 PMI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기 침체에 불을 당긴 게 바로 PMI 제조업 지수였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밤사이에는 PMI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기준선이 50을 훌쩍 넘어서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나하나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PMI 지수가 떨어져서 경기 침체 공포가 있었는데 경기 침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는 한국이나 도쿄보다는 밤사이에 주가 하락폭이 적었고요. 지금 선물 시장, 현재 일본 낮에 컴퓨터로만 진행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라는 지수가 세계 경제, 특히 정권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각종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떤 것은 아주 좋게 나오고 어떤 것은 아주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수 나올 때마다 정권 시장은 계속 파도 치듯이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너무 절망도 또 너무 낙관도 하지 않고 지표를 제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는 폭락장이었고요. 오늘은 또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반발 매수 심리로 인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하는 그야말로 변동성이 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시아 증시 낙폭이 과도하다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저는 현재 지금 증시 낙폭도 과도하고 예. 정권 시장이 이렇게 충격을 받을 이유보다는 오히려 정권 시장이 안정 건강세를 회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정권 시장의 기초는 결국은 실물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경제 지표가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미국 경제 지표, 경기 침체 일부 지표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양호합니다. GDP 경제 성장률 같은 거는 2.8%고요. 예. 그리고 경기가 좀 나빠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 연준이 의도적으로 물가 잡느라고 금리를 의도적으로 올린 그 결과라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다만 한 가지,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해서 금리가 급격히 줄어들면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급속 냉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쇼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경제를 경착륙,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도록 연착륙, 서서히 물가를 잡아가는 노력을 지금 미국 연준 FOMC가 하고 있는데 예. 그 연착륙만 된다면 미국 경제, 미국 또 뉴욕 증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떨어진 낙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포 심리가 굉장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높았으니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는 차에 몇 가지 지표들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한 것으로 드러나니까 놀란 가슴에서 주식을 투매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공포지수가 이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증시 향방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공포지수란 VIX, 이 볼라타일 인덱스라는 지수입니다. 시카고 그 CBOT에서 발표하는데, 지금같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할 때는 VIX 지표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VIX 지수라는 것은요, 말은 공포지수지만 공포 그 자체보다는 볼라타일이라는 게 변동성 지수예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앞으로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면 이 VIX 공포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높다는 얘기 자체는 앞으로 주가가 불안하다, 이것보다는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는 사람과 내리리라고 보는 사람이 상호 대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때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연준이 앞으로 미국 금리 인하를 어떻게 속도감 있게 잘 하느냐, 또 연착륙을 성공하느냐. 연착륙에 성공하면 주식은 상승 반전,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충격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증시 향방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